야, 김도연! 너 아직도 그 낡은 재킷 입고 다니냐? 박지훈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그랜드 하얏트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6시 중학교 졸업 20주년 동창회 시간이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김도연은 낡은 회색 재킷과 색바랜 면바지 그리고 몇 년은 신었을 법한 흰색 운동화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차 안내원이 도연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서 도착한 동창들의 벤츠와 BMW 사이로 도연은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온 것이 분명해 보였죠. 로비 한쪽에서는 이미 동창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와. 정말 잘 차려입었네. 정태수가 박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지훈은 최신형 롤렉스 시계를 슬쩍 보이며 웃었죠. 이것도 보라고. 어제 새로 샀어. 우와, 진짜 대박이다. 얼마 했어? 에이, 그런 건 신사끼리 묻는 게 아니지. 박지훈이 여유롭게 웃으며 손목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다들. 도연의 인사에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도연이구나. 정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의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박지훈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야, 도연아. 너 요즘 뭐하고 사냐? 박지훈이 도연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아, 조그만 회사 하나 해. 그냥 소소하게 살고 있지. 회사? 무슨 회사? 재무 관련 일 좀 하고 있는데. 도연은 여전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지훈과 정태수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피식 웃었죠. 재무 관련이라. 그래, 뭐 적성에 맞으면 다행이고. 박지훈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언제나 조용했던 도연, 괴롭힘의 대상이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우리 연회장으로 올라갈까? 정태수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됐습니다. 박지훈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최신 외제차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죠. 이거 봐, 어제 뽑았어. 최신형이야. 우와, 진짜 멋있다. 정태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너도 차 있지? 박지훈이 도연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난 주로 대중교통 이용해. 아, 그래. 요즘 차값이 만만치 않긴 하지. 박지훈의 말에는 동정 섞인 어투가 배어 있었습니다. 15층 연회장 문이 열리자 화려한 실내가 드러났습니다. 이미 도착한 동창들이 여기저기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도연은 조용히 한쪽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 도연이 아니야? 김영희가 다가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영희야. 와,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하지만 다른 동창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특히 박지훈과 어울려 다니던 무리들은 도연을 보며 수군거렸죠. 쟤 아직도 저래? 응, 변한 게 하나도 없네. 학창 시절 그대로야. 도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담담히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복도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시절들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연은 다릅니다. 그 모든 아픔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회를 맡은 반장 출신 이철민이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도연은 여전히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선 각자 근황부터 들어볼까요? 지훈이부터. 박지훈이 자신있게 일어서며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안녕, 여러분. 나는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어. 박수가 터져 나왔죠. 사실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고민이네. 하하. 박지훈은 자신의 롤렉스를 다시 한번 과시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봐. 어제 새 차 뽑았어. 스마트폰으로 외제차 사진을 보여주자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우와, 대박. 역시 지훈이야. 박지훈이 우쭐해하며 자리에 앉자 다음은 정태수 차례였습니다. 나는 요즘 투자 쪽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내 아내 자랑 좀 해도 될까? 정태수가 스마트폰을 꺼내 SNS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어. 진짜? 대단하다. 응, 요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거든. 수입도 꽤 괜찮고. 정태수는 득에양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상우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요즘 투자로 대박났어요. 비트코인, 해외 주식 이런 거 하는 사람 있나? 몇몇 동창들이 관심 있어 하는 눈빛을 보였죠. 나 작년에 코인으로만 10억 벌었어. 지금도 계속 투자하고 있고. 와, 진짜? 나도 좀 가르쳐 줘. 물론이지. 나중에 따로 연락해. 이상우가 명함을 나눠주며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근황을 말하는 동안 도연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도연이 차례네. 이철민이 마이크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서며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안녕.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회사? 박지훈이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재무자문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아, 그래. 직원은 몇 명이나 돼? 그냥 소규모로 하고 있어. 도연의 겸손한 대답에 몇몇 동창들이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힘내, 도연아. 그래도 사장이잖아. 하지만 박지훈과 그 무리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역시 예상대로네라는 듯한 시선이었죠. 결혼은 했어? 정태수가 물었습니다. 했어. 아내는 뭐 하시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어떤 직장? 도연이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냥 회사원. 아, 그래. 맞벌이 하면 좋지. 정태수가 위로하는 듯 말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 앉자 분위기가 다시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은 서로의 성공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대화했죠. 지훈아, 너 정말 대단하다. 상무면 연봉이 얼마나 돼? 에이, 그런 걸 왜 물어봐. 어쨌든 잘 살고 있어. 박지훈이 겸손한 척하며 웃었습니다. 태수야, 너희 와이프 정말 예쁘더라. 그치? 나도 복 받은 거야. 정태수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이상우가 도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도 투자 관심 있으면 연락해. 친구 사이에 좋은 정보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지. 고마워. 도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현실, 그리고 곧 밝혀질 진실에 대한 생각들 말이죠. 연회장 한쪽에서는 동창들의 아내들도 따로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가영의 목소리가 유독 컸죠. 우리 남편이 말하는데 도연이라는 애가 아직도 그렇게 산다는 거야. 정말? 학창 시절 그대로? 응, 변한 게 하나도 없대. 여자들의 수군거림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8시가 되자 본격적인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고급 한정식이 차례대로 나오는 가운데 동창들의 대화는 더욱 활발해졌죠. 술이 들어가면서 분위기도 한층 무르익었습니다. 야, 도연아, 이리 와서 앉아. 박지훈이 도연을 자신의 테이블로 부르며 손짓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자리를 옮겨 앉았죠. 너 진짜 오랜만이다.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 아냐? 응, 그런 것 같아.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네. 너 항상 조용했잖아. 박지훈의 말에 테이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학창 시절 이야기가 나오자 몇몇 동창들이 어색해했죠. 지훈아, 옛날 얘기는 그만하자. 정태수가 말렸지만 박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추억 얘기하는 건데 뭐가 어때? 도연이도 괜찮지? 괜찮아. 도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 결혼했다고 했지? 아내는 어떤 사람이야? 이상우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나이는 어떻게 돼? 35. 어디서 만났어? 인연이 닿아서 만났지. 도연의 간결한 대답에 동창들이 조금 답답해했습니다. 야,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어떻게 생겼는데? 박지훈이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예쁘고. 학벌은? 직장은? 좋은 곳에 다니고 있어. 도연은 여전히 구체적인 말을 피했습니다. 그때 정태수가 끼어들었죠. 우리 와이프 사진 보여줄까? 정태수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봐, 어때? 예쁘지? 사진 속에는 화려하게 꾸민 여성이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모델이야? 인플루언서라니까.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정태수가 득에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이 너도 아내 사진 좀 보여줘. 박지훈이 요구했습니다. 미안한데 아내가 사진 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에이, 친구들인데 뭐가 어때? 정말 미안. 도연이 정중히 거절하자 동창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혹시 부끄러운 거 아냐? 아니면 사진을 못 보여줄 만한 이유가 있거나. 그들의 속삭임이 도연의 귀에 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연회장 다른 쪽에서는 동창들의 아내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가영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하고 있었죠. 내가 들은 바로는 그 도연이라는 사람 아직도 별로래. 정말? 어떻게 별로? 옷차림 봤어? 완전 촌스럽잖아. 아직도 학창 시절 그대로라니까. 그런데 결혼은 했다며? 결혼이야 누구나 하지.
문제는 어떤 사람과 했느냐는 거야. 윤가영의 말에 다른 아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남편 말로는 회사도 제대로 안 된다더라. 역시 그렇구나. 사람은 안 변해. 맞아. 학창시절 성격 보면 다 알 수 있어. 그들의 뒷담화는 계속됐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저기 누구 오는 거 아냐? 문이 열리네. 동창들이 하나둘씩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돌려 문을 바라봤습니다. 연회장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대화가 멈췄죠.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긴 머리카락. 아무런 과시도 없이 단아하면서도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겼죠. 자기야, 늦어서 미안. 그녀가 도연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죠. 괜찮아, 서윤아. 마침 잘 왔어.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동창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박지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정태수는 자신의 아내에게 급하게 귓속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 혹시 내가 말했던 그 한서윤이야. 정태수의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진짜? H그룹 그 한서윤? 응, 틀림없어. 한편 윤가영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한서윤은 도연의 팔짱을 끼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 소개 좀 해줄까? 그래, 소개해줘.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서윤이 우아하게 동창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H그룹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미국 본사 아시아 지사 총괄 대표를 하고 있어요. 연회장이 다시 한번 정적에 빠졌습니다. H그룹이라는 이름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서윤이 잠시 멈추며 동창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낯이 익네요. 그녀의 시선이 박지훈에게 머물렀습니다. 지훈 씨, 여전히 부모님 회사에서 월급만 받으시죠? 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게 상무라고 하셨던데 실제로는 그냥 직원이시잖아요. 아버님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서윤의 말에 박지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어서 그녀의 시선이 정태수에게 향했습니다. 태수 씨 아내분, 인플루언서라고 하셨죠? 네. 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불륜 논란으로 소송 중이시던데요? 팔로워도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도 못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서윤의 시선이 이상우에게 머물렀습니다. 상우 씨, 비트코인으로 10억 버셨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인 사기로 고소당해서 재판 중이시잖아요. 피해자가 꽤 많다고 들었는데 이상우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랑스럽게 떠들던 동창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죠. 한서윤은 윤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영 언니, 오랜만이에요. 윤가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학교 때 제 성적 조작하려고 교수님 찾아갔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건 그때 제가 거절하니까 악의적인 소문 퍼뜨리셨죠. 다 기억나요. 윤가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한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이제 앉을까요? 한서윤이 미소 지으며 도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연회장은 여전히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연회장에서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놀란 것 같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니까 반갑다. 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도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내 아내가 H그룹. 아, 그거 내가 말했잖아. 회사 다닌다고. 도연의 태연한 대답에 동창들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한서윤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이 너무 겸손해서 그래요. 본인 자랑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럼 도연이 너는? 정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정말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어. 도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M&A 재무자문사인데 직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작다고 생각해. 연회장에 또다시 충격이 휘몰아쳤습니다. 글로벌 M&A 재무자문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상우가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유명한 DK 파이낸셜 대표? 한서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아시아 최고 M&A 어드바이저상 받으신 분이죠.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DK 파이낸셜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박지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도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했어. 박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오늘도 정말 미안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연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널 괴롭혔잖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박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회장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태수와 이상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나도 미안해. 나도 정말 미안해. 그들이 차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딛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죠. 서윤아. 도연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서윤의 말에 동창들이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윤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언니도 이제 그만 과거는 잊어요. 한서윤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때 그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도연아? 박지훈이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 도연이 한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연회장에 감동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무리가 남아 있었거든요. 감동적인 분위기가 흐르던 연회장에서 박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도연이 당황하며 박지훈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지훈아, 이러지 마. 일어나.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한 짓들을 생각하면. 박지훈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 복도에서 밀쳤던 것도, 급식비 뺏었던 것도, 다른 애들 앞에서 창피 주었던 것도 다 기억나. 도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때 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냥 참고만 있었어. 박지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겁한 놈인지 지금 와서야 깨달았어. 한서윤이 조용히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언의 지지를 보내는 것이었죠. 도연이 깊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를 괴롭혔는데 그때 그 일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지도 몰라. 정태수와 이상우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도 정말 미안해, 도연아. 그때 우리가 너를 도와줬어야 했는데. 도연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그때는 어렸잖아. 이제는 모두 어른이 됐고. 이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겸손하고.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는가잖아. 한서윤이 도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이유였거든요. 윤가영이 한서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도 정말 미안해. 언니, 이제 그만해요. 한서윤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 잘 지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도연아, 정말 멋있다.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자랑스러워. 우리 반의 자랑이야.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연이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러지 마, 과찬이야. 한서윤이 도연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정말로 과거와 작별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도연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앞으로 우리 진짜 친구로 지내자. 물론이지. 도연이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훈이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죠. 하지만 진짜 피날레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진정한 화해와 이해의 시간이 되었죠. 도연아, 정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뭐든지 물어봐.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성공한 거야? 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부에만 매달렸어. 공부? 응, 학창 시절 그 일들 때문에 내가 더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거든.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새벽 4시까지 공부했고, 대학교는 장학금으로 갔어. 와. 그리고 대학교 때 서윤이를 만났지. 도연이 한서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서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데? 이상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눈에 반했어? 윤가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친구였어요. 한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죠. 도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과찬이야. 과찬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한서윤의 말에 동창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부럽다 정말. 박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 정태수가 자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정말 반성해야 해. 이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았죠. 저기 뭐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서윤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무슨 시간? 자기야, 깜빡했어? 오늘 우리 약속 있잖아. 약속? 도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한서윤 이사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서윤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동창들이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서윤아, 뭔 약속이야? 아, 별거 아니에요. 한서윤이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우리 결혼 3주년 기념일이잖아. 정말? 도연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느라 깜빡했네요. 그래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한서윤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무슨 선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호텔 직원들이 큰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현악 사중주단이 연주를 시작했죠. 자기야, 결혼 3주년 축하해. 한서윤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로맨틱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켜봤죠. 서윤아, 고마워.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의 전부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이 포옹하자 동창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결혼 기념일 축하가 끝나고 동창회도 마무리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연회장에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죠. 정말 오늘 잊지 못할 하루였어. 나도 그래. 도연이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과 한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든 동창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도연이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더 즐거웠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동창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서윤이 우아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어요. 우리가 더 영광이었어. 윤가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했고 고마웠어. 언니도 앞으로 행복하세요. 동창들이 하나씩 도연과 한서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죠. 도연아, 다음에 또 만나자. 물론이죠. 이번엔 우리가 제대로 된 모임을 준비할게. 그래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박지훈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고 싶어? 네, 말씀하세요. 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어.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겠어. 너처럼 진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지훈 씨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도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되지.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자 박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드디어 모든 동창들이 떠나고 도연과 한서윤만 남았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서자 호텔 로비가 보였죠. 자기야, 오늘 어땠어? 한서윤이 도연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 처음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당신은 항상 그렇게 걱정해요. 한서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었잖아. 그래,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이 호텔 입구로 향하자 주차관리원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라 뵈었습니다. 처음에 도연을 무시했던 그 관리원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원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리무진이 호텔 앞에 정차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와 차문을 열어줬죠. 이사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한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란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호텔을 나서던 다른 손님들도 발걸음을 멈췄죠. 도연과 한서윤이 리무진에 오르자 운전기사가 차문을 닫았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구나. 그래. 이제 정말로 과거와 작별할 때가 됐어. 한서윤이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에요. 서윤이 덕분이야.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힘이에요. 리무진이 천천히 호텔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도연이 한서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처럼 서로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리무진은 밤거리를 달리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낡은 재킷 속에 숨겨졌던 진짜 부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죠.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와 그것을 함께할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